자, 그래프와 최대 최소. 일단 최대 최소의 정리를 2단원에 배웠어요. 함수 연속 시간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가진다라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죠. 너무나 뭐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 위주로 볼 거예요,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즉 다항함수 위주로 보겠다는 얘기고, 다항함수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탄생할 수 있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닫힌 구간이야. 자, 그럼 최대, 최소값은 그 구간에서 가장 큰 함수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함수값이 최소값이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이 구간에서는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값은 극대값이라고 하고 이 값은 극소값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이때 최대값은 극대값이에요. 그죠? 그리고 최소값은 극소값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그려진다는 보장이 없지.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얘가 극소값이고 얘가 극대값인데 이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니? 없지. 이번에는 어디가 최대값이죠? FA가 최대값이지. 최소값은 FB. 그럼 여기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 최소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면 극값이나 또는 구간의 양끝에서의 함수값에서 여기서 반드시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최대 최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뭘 할 거냐? 어떤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라고 하면 그 구간 양 끝에서 함수값 구하시고 그 사이에 그 값이 있으면 그 값 구하시고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값,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저는 그래프로 보여드린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얘는 극대값이 최대값이고 B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지, 제 그림상. 결국 어떻게 그리던지 간에 미분 가능한 함수면 극값이나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걔네를 다 구해낸 후에 가장 큰 놈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놈이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심플하지 않니? 심플하지 않나?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 여기는 어쩌면 지금 약간 익숙하신 분은 계속 재방송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사실 계속 재방송이 맞습니다. 활용 빼고는. 자, 598번. 특별히 제가 길게 설명드릴 게 없어. 결국은 다 똑같아. 일단 도함수를 구할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여기 결정적인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도구를 뭘 배웠습니까? 수학적인 도구. 2차 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 또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한 최대 최소. 크게 그 두 가지를 배웠고 이제 수학 2부터는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다 미분법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더 이상 뭐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최대값, 최소값 한 번에 뿅 구하는 거 아니고 3차든 4차든 여기 이과생들은 미적분이든 뭐든 다 배울 때 다 도함수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거고. 자, 제가 미분법을 먼저 해볼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얘로 묶어내고
자,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4차 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는 법 말씀드렸지.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몇 군데 나옵니까? 3군데 나왔습니다. 3군데가 이 3군데에서 0이 나와야 되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W 모양이죠. W 모양인데 이 간격이 더 멀지. 더 머니까 매끄럽게 부드럽게 그려내시는데 이쪽이 더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죠. 자, 맞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4. 4면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1이면 이쪽 어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일단 그림상 최소값은 확실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최소값은 확실하지. 어디가 최소값이겠니? 얘가 최소값인 건 제가 그림을 완전 엉망으로 그린 게 아니니까 이건 확실할 것 같아. F3. 자, F3은 제가 함수값을 구했다고 치고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마이너스 29 나온대.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지금 제 그림상은 마이너스 1이 더 위에 있어 보이죠? 근데 이거 대충 그린 거 아니야? 대충 그린 거니까 어디랑 어디 함수값을 비교해야 될까? 얘랑 얘네는 구할 필요가 없죠. 얘네는 구할 필요가 없고 최대값은 얘랑 얘를 둘 다 구한 후에 더 큰 놈이 최대값이라는 거. 제 그림상은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위쪽에 있어 보이지만 정확하게 제가 증명을 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35로 최대값 나옵니다. 나온대요. 나오니까 이거는 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 더하면 일단 답은 4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계산 되나만 볼게. 600번 한 번만 풀어봐. 600번. 600번. 잘 보시오. 다 친구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입니다. 3차 함수야. 도함수를 먼저 구하라고.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자, 그럼 3으로 묶어내면 바로 인수분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지. 맞아? 그 다음에 증가함표 작성보다 여기서 빠르게 그려내라고.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 몇 번이야? 2번이고 최고 차이 계수 양수야. 그럼 앞에서 머리 지진나게 많이 그려봤잖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닌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맞죠? 자, 복습들 했나 보자. 여기는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4칸. 2칸 떨어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야 1대2 나옵니다. 그죠? 여기 연장선 그렸을 때 여기는 얼마? 5. 2대 1이니까 이게 바로바로 돼야 된다고. 비율관계. 근데 이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진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면 이 사이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4면 얘랑 얘 사이 어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원칙상은 4개를 구하셔야 돼. 4개. 그때 극소 양 끝에서 함수값. 이거 다 구한 다음에 가장 큰 놈이 최대값, 가장 작은 놈이 최소값인데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이미 x의 그 범위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는 게 확실합니까, 지금? 요거죠, 요거. 최소값은 3. 이거를 구해내시면 되죠. 저는 계산은 조금 생략할게요. 여기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둘이 곱한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비율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나는 필수라고 생각해. 그냥 이 그림을 대충 그린 후에 그대로 이거 연장선 했을 때 나머지 추가적으로 X좌표까지 다 아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맨날 진간표 작성하고 이러고는 절대 다 못 풀어요. 시간 내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제가 문을 조금만 열어놓고. 자, 604번. 닫힌 구간이 주어졌고 또 새로운 3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합이 주어졌네요.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고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냈을 때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0 나오는 점 2번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3, 여기가 3. 자, 근데 0부터 4까지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0이면 딱 얘랑 얘랑의 정 가운데니까 이쯤 어디일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4면 얘부터 한 칸 떨어진 애니까 여기 어딘가일 것 같아요. 요만큼 그려지겠지, 요만큼. 맞습니까? 그럼 최대값을 가지는 지점은 확실하지. 어디서가 최대니? 3일 때가 최대인 건 확실합니다. 최대값은 확실히 F3이에요. 자, 이렇게. 근데 문제는 0에서가 최소인지 4에서가 최소인지는 모르죠.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다 구하셔야 돼. 둘 다. F0은 얼마겠니? K죠. 그 다음에 F4를 이거를 다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K보다는 더 작지 않겠습니까? 작니? K보다는 크지 않겠니?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64고 이게 428, 47에 28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보다 크죠. 얘가 최소값이지 그럼. 맞아? 그러면 최소, 최대 더했을 때 50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50 나오면 되겠고 K는 2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2. 그치? 그러니까 구간의 양끝이랑 극대극소를 다 구하시고 최대 최소 구해내시면 된다. 라는 거고. 여기는 나머지는 그냥 쭉 연습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활용만 이번 활용을 보자. 이게 극대극소까지만 잘 따라오셨으면 지금 이제 나머지는 다 그래프 그리고 다 구하는 거죠.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최대 최소의 활용인데 크게 나누면 최대 최소의 활용은 보통 세 가지를 물어봐요. 길이, 넓이, 부피의 최대 최소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크게 나누면 이제 좌표축이 주어질 때가 있고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표축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좌표축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럼 만약에 좌표축에 어떤 점이 하나 주어지고 길이나 넓이를 물어보면 그 점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되죠. 여전히 무슨 좌표 기준일까? X좌표 기준이겠지. 여전히 X좌표 기준입니다. X좌표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관계식을 설정해 내시고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돼요.
마지막 관계식은 보나마나 뻔하게 3차식이나 4차식이 나오겠지. 4차식이 나올 것 같고 좌표축이 나와 있지 않다. 나와 있지 않으면 뭐 어떤 반지름, 뭐 선분 길이, 높이 등을 미지수로 잡고 관계식 얻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똑같아요. 관계식만 얻어내면 돼.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해보면 길이나 넓이는 좌표축에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평면이잖아. 근데 부피는 평면 직교좌표에 나타낼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유형을 분류하자면 이쪽은 일반적으로 좌표가 주어져요. 좌표축에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부피는 공간 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는 이상 좌표축에는 나타낼 수가 없지. 원, 뿔이 됐던 구가 됐든 평면 좌표는 나타낼 수 없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난이도는 어느 게 높아 보이니 그럼? 아마도 부피가 높겠지. 좌표축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뿔을 기준으로 하면 밑면의 반지름이랑 높이, 변수가 2개가 필요하고 구라면 구의 반지름 하나만 필요하고 원기둥이면 마찬가지 밑면의 반지름이랑 높이가 필요하니까 항상 관계식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관계식은 닮음을 쓸 때도 있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겠지. 저는 여기를 제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단원에서 자, 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X좌표 기준으로 표현하는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 제가 주요 유형은 다 같이 보는 걸로. 근데 제가 볼 때 길이는 여기 보면 지금 2문제밖에 안 나왔죠. 2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609번. 609번은 제가 한번 볼 텐데 어떤 관점을 좀 다르게 하면서 볼게. 제가 관점을 다르게 하면서. 첫 번째는 순수하게 이 단원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y는 x제곱이면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있지. 이미 중학교 때 그리고 고1 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했으니까 좌표는 주어졌고 P점의 무슨 좌표 기준? X좌표 기준. X좌표를 제가 T라고 할게. 그럼 Y좌표는 자동으로 뭐가 되지? T제곱이죠. 이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3,0은 여기쯤 어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대중상. 자, 그럼 이게 그림에서 표시하면 이게 거리죠, 지금. 맞습니까? 그럼 거리를 제가 표현해 볼게.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차의 제곱 이놈의 최소값 구하면 되지.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결국은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최소가 되면 이 전체도 최소지. 루트가 포함된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아직 구하는 거 배우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다항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셔야 돼. 그럼 얘만 제가 ft라고 할게. 그리고 저는 ft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ft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ft가 몇 차 함수니? 4차 함수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1학년을 데려와도 이거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4차 함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강력한 도구를 배운 거야.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제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미분한 도함수지. 어떤 모양인지 살펴봐야 되니까 도함수를 먼저 구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죠. 조립제법. 일단 1 집어넣으면 0이지. 1 집어넣으면 0입니다. 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조립제법 하셔도 되고 인수정리가 익숙하신 분은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t-1이 인수로 가져야 되고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입니다. 뒤에 거 인수분해 될까요? 실수범위에서 안 되지. 판별식 암산하시면 음수예요. 실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차항의 개수가 양수인데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오는 점이 한 번이래. 이 모양은 되니? 이건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오는 게 몇 번 나와야 된다고? 3번. 지난 시간에 한 개. 한 번 나오는 애는 뭐 이렇게 삐꾸 같은 애나 이렇게 삐꾸 같은 애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지. 어떻게 그려지든 상관없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올 때 그대로 극소이자 무슨 값이야? 최소값입니다. 그죠? F1이 최소예요. F1 구해봐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얼마야? 5 맞지? 근호 안에 있는 식의 최소값이 5니까 전체 식의 최소값은 얼마? 루트 5.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사실 이 문제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복잡한 희한한 함수가 올 때도 제가 방법을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괜히 또 헷갈리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곡선 형태인데 그러면 어떤 외부의 점부터 이 곡선 위의 점까지 거리가 최소일 때 특징이 있어요. 기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의 그림이라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수직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제 잘 생각을 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 점은 정해진 점이지.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제가 원을 그려볼게. 맞나 안 맞나 얘랑? 안 만나. 더 크게 그려도. 안 만나. 더 크게 그려도. 안 만나지. 근데 이 원이랑 처음 만나는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처음 만나는 순간. 처음 만나는 순간은 뭐 할 때일까? 그림은 좀 쭈글쭈글하지만. 접할 때겠지. 이 상태까지 이해돼? 지금 여기 어떤 전파가 이렇게 퍼진다라고 했을 때 이 곡선이랑 처음 만나는 점이 여기라고. 여기. 이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가 있을까? 이 거리보다 더 짧게 나올 수가 없죠. 이게 거리의 최소값이지. 잠깐 이 그림 상태 이해돼? 보통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최상위권 학생 중에 이렇게 풀어내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 그림상에서 특징은 제가 원에서 접선을 이렇게 딱 그리면 수직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이거는 고난도 문제에 많이 쓰이는 스킬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아. 얘는 t, t제곱이겠지. 근데 왜 이게 계산이 더 편하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미분법 다 배웠잖아. 이거 미분하면 2x고 t 집어넣으면 얼마야? 2t. 맞지? 잠깐 여기까지 돼? 여기 x좌표를 t라고 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2t입니다. 이거 미분하고 t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최소가 될 때는 제가 여러분들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랑 얘랑 수직이 나와야 되죠. 수직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t-3분의 t제곱 마이너스 0 그지?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최소일 때는 이 둘의 곱이 뭐 나오면 된다고?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갖다 곱하시면 이 t 세제곱이고 자 이거 맘산으로 되지. t가 어디에 있을 때겠어? 1일 때죠. 1 집어넣으면 0입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란 얘기? 1,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루트 5 나오겠지. 이거는 요즘엔 이제 모의고사 30번이 아니라 22번 같은데 가끔 쓰이는 아이디어니까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방금이랑은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약간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한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을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 당신들이. 수학 2는 어떤 입시 전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학 과목이에요. 정시를 하든 뭘 하든 여기 잘해야 돼. 내가 어제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고 빵 터졌는데 당신들도 그거 봤니? 무슨 유튜브 영상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제가 혹시 찾으면 그냥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너무 웃겼어. 저 영상 제목이 뭐였지? 정시충이었나?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랑 대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너무 공감이 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야. 줄거리가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 있고 좀
잘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잘하는 친구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답 확인해야지 하는데 그 공부를 좀 안 하는 친구가 너 안 할 건데? 왜 그랬더니 수만이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뭐 계속 그런 대답이야. 오르비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 모의고사도 있고 얼굴 동그란 거 하나 있고 뭐 하나 있던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자, 방금 했던 게 길이입니다. 길이. 이제는 넓이로 가볼게. 그래도 길이는 이제 1차원이고 넓이 2차원이니까 얘가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여전히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자, 611번도 모의고사 기출이었고 학교 시험에 연락에 많이 빈출되는 유형이고 자, 다음 곡선 위에 있고 여기선 제가 주의할 점 위주로만 볼게요. 자, y는 4-x제곱 다 그려낼 수 있죠. 0,4가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입니다.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나오니까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수준에서 못 그릴 수가 없겠고 자, x에 관련된 항을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면 이거죠. 이게 x축, 이 곡선.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뭐 빗살무늬 톡이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뭐 이런 모양입니다. 요 안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막 창의력 대마왕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뭐 물론 이렇게 그려지는 직사각형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한 변이 x축이 없죠. 이런 직사각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런 형님들. 그럼 내가 직사각형 하나만 그릴 수 있을까? 연락에 많이 그릴 수 있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이 중에 뭐 구하래요? 넓이의 최대값. 여기서 절대 지금은 수학 시간이니까 이런 건 안 돼. 왠지 0과 2의 절반인 1일 때가 왠지 최대란 건 수학 같은 데서 안 되지. 정확히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점을 미지수로 잡아야겠죠. 한 점을 미지수로 잡아야 될 텐데 1, 2, 3, 4, 4분면 중에 어느 점이 보통 제일 편하니? 우리가 익숙한 게 x좌표, y좌표가 양수인 1, 4분면 위의 점이 편할 거야. 그럼 저는 보라색 직사각형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t라고 둘게요. y좌표는 뭐야 그럼? 4-t제곱 혹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 잠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역을 잘 골라내셔야 돼요. 제가 1, 4분면 위에 점을 선택을 했잖아. 그럼 이게 서술형이라면 선생님한테 정확히 어필을 해야지. 1, 4분면 위에 점임을 나타내려면 이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이죠. x좌표가 어디랑 어디 사이 그럼? 0과 2 사이임을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안 쓰면 모든 실수예요. 이걸 꼭 써달라고. 요거. 수학에서는 안 쓰면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죠. 자, 그리고 직사각형 넓이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넓이를 저는 t로 표현할 거니까 ft라고 할게요. ft라고 하고 이제 표현해 봅시다. ft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두 개가 필요하죠. 가로랑 세로가 필요합니다. 가로랑 세로가. 이 보라색 사각형. 가로는 t로 표현하면 뭘까요? 2t. 그치? 심플. 그 자체. 세로는 요거지. 끝났네. 2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 그리고 t는 0에서 2 사이. t에 관한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뭐 전개해 쓸게요. 자, t에 관한 3차 함수고 그럼 3차 함수에 저는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도함수를 구할게. f't
함수가 좀 병 걸리게 생겼다. (6분의 8이니까) (3분의 4죠)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 일단 몇 군데 나와? 두 군데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루트의 3분의 4에서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 2면 얘보다 큰 거 확실하죠. 얘보다 큰 거 확실합니다. 요 열린 구간에서 언제가 최대값이에요? 루트 3분의 2가 최대값이지. 루트 3분의 2. 그러면 마지막에는 f 루트 3분의 2를 구해주시면 되겠네. 자,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집어넣을 텐데 뭐 계산은 여기다 계산하셔도 되고 여기다 계산하셔도 되지. 저는 여기다 계산할게. 그럼 앞에 건 루트 3분의 4가 되겠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t제곱, 이거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고 플러스 4. 자, 그럼 뒤에 거 3분의 8이지. 자, 이렇게 되겠고 유리화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네. 자, 여러분들 보기에 4번에 있죠, 4번. 자, 이거보다 조금 쉬운데 까먹기 전에 바로 밑에 거 한번 해봐. 612번. 네. 제가 많은 시간은 드릴 수가 없고, 저건 그려내기 너무 쉽죠. 0이랑 3에서 x축과 만나고 위로 볼록입니다. 이건 다 그려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얘가 2차 함수. 근데 x좌표가 0에서 3초가인데 이 위에 점을 하나 잡겠대. 아무데나 잡아볼게. 아무데나 잡는 거야. 제가 최대인상을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잡았을 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h, 이게 h, 여기가 원점이니까 5.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죠? 여기서 얼차없이 p가 여기 있을 때 최대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을 때 높이는 최대겠지. 높이는 최대지만 밑변의 길이는 최대가 아니죠, 지금. 밑변은 1로 움직일수록 밑변의 길이는 길어지고 높이는 작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식으로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P점의 X좌표 기준. 계속 X좌표 기준이잖아. Y좌표는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리고 애초에 X의 범위가 0에서 3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T의 범위도 0에서 3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는데 넓이를 제가 t로 표현할 거니까 편의상 ft라고 할게. 근데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두 개 갖다 곱하고 2분의 1. 그럼 둘이 갖다 곱하고 2분의 1 바로 곱해볼게. 자, 둘이 갖다 곱하면 자,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보호도 그냥 앞으로 뽑아냅시다. 자, 객관식이니까 한번 볼게. 내가 미분법을 하는 목적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함이라고 했죠. 근데 미분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이쁜 상황이 있다라고 했어. 이거는 3차항이랑 2차항밖에 없죠, 지금. 미분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 뭘로 묶어낼까, 이 뒤에 거? 그럼 0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3은 만난다 라고. 이게 빨리빨리 되셔야 돼. ft가 t에 관한 3차 함수인데 지금 최고 차이 개수는 음수입니다. 음수인데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만나야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자, 비율 관계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얼마야 그럼? 2. 2대 1이니까 2일 때가 극대이자 뭐야 그냥? 최대란 얘기입니다. 0초가 3 미만이니까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니까 F2가 극대이자 최대예요. 2는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앞에 거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2 나오겠죠. 답 2번 골라주시면 되고,
나 뭐 하는지 알겠지? 다시 당부. 이거 옛날에는 어떤 수험생들에게 알려주는 팁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데 팁이 아니라 당신들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수야. 이런 식이 나오면 그냥 그리라고. 얘는 x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하나 접점, 하나 교점이 바로 나오잖아. 오케이? 제가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를 미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 미분을 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지는 게 알아보려고 미분하는 건데 알아볼 필요도 없이 내가 그려낼 수 있다면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0에선 뭐 해야 돼? 접, 9는 만나야 돼. 그치?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0에서 접하고 9에서 만나고 여긴 얼마? 6이 바로 나와야죠. 2대 1이니까 6에서가 극소라는 얘기. 아마도 이 제한된 범위면 6에서가 극소이면서 최소값이겠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1분 컷하고 계속 넘기셔야 제한된 시간에 시험 문제 풀 수 있다고. 해설지처럼 세워라 내워라 풀면 모든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 상황이 와요 반드시. 시험이라는 건 그 제한된 시간에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 게 시험이라. 드디어 부피 남았다. 부피 중에 뭐 61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이블이죠. 바이블. 가장 모든 교과서에도 소개를 하고 있는. 자, 여기 원뿔이나 각뿔의 부피는 다 구할 줄 알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다 뿔의 부피입니다. 삼각뿔이 됐든 사각뿔이 됐든 원뿔이 됐든 다 똑같아요. 잠깐. 9의 부피는 뭐니? 9의 건널비는? 일단 다른 건 당연히 원기둥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미분법을 배우시면 절대 까먹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뒤쪽에서 특별히 이과생들만 미적분 시간에 배울 텐데 이거 R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4파이 제곱 나오죠? 그러니까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가 나옵니다. 그 정도만 일단 아시면 돼. 이 반대를 적분이라고 하는데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나오고 반대 방향을. 그러니까 부피 정도는 외워야겠지. 얘를 R에 관하여 미분하면 넓이가 나온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리는 없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랑 4 파이 R 제곱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해당 사항 없어요. 이거는 9가 아니라 뿔이 될 테니까. 먼저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0인 원뿔이라고 했어요. 원뿔이면 평면 도형이야? 입체 도형이야? 입체 도형이지. 입체 도형을 평면 좌표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얘는 좌표축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습니다. 그냥 그림만 그리셔야 돼요. 그냥 그림만 그려볼게. 대충. 근데 예의상 이게 공간에 나타내는 입체 도형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낼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지금? 원뿔이. 그럼 위에서 아래쪽에 수선의 발 내리면 아랫면에 원의 중심에 정확히 떨어질 거고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해 볼게. 6, 12. 이런 원뿔이란 얘기죠. 이런 원뿔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라고 했어요. 이 원기둥이 막 찌그러진 원기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장 이쁜 원기둥 뭐 이런 거 생각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지금. 내접하는 원기둥이면. 맞아?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를 물어봤어. 그럼 기본적으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는 있어야겠지. 부피 어떻게 구하니?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죠. 파이 R 제곱 H입니다.
거기다 3분의 1 앞에다 갖다 곱하면 다 원뿔의 부피가 되겠고.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변수가 두 개를 잡아야 돼요. 변수를. 밑면의 반지름 모르지? 맞지? 그 다음에 이 원기둥의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야. h. 맞지? 자, 마지막에 부피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부피를 우리가 보통 V라고 많이 씁니다. 볼륨. 이게 원기둥의 부피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지금 변수가 몇 마리 나옵니까? R과 H 두 개가 나오지. 우리는 한 문자로 표현된 식만 미분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할까? R과 H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R을 H로 표현하든 H를 R로 표현하든 할 테니까. 자, 그리고 공간 도형은 뭐 지금 기하 시간은 아니겠지만 시선을 어디 두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시선을.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선이죠. 선을 점처럼 보이게 하려면 제가 이쪽에서 보면 되겠죠. 선이 점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은 면이지. 면인데 면을 선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쳐다보면 되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시선 처리는. 그럼 이게 입체 도형인데 얘가 평면으로 보이려면 이쪽에서 정확히 쳐다보면 돼요. 설명은 긴데 개 쉬워. 그냥 정면에서 바라봤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일 거 아니야 지금? 원뿔이 마치 뭘로 보여지겠어? 그냥 삼각형으로 보여질 거예요. 원뿔이. 그리고 원 기둥은 뭘로 보일까 그럼?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공간 도형이야. 하지만 제가 시선을 정확히 이 정면에서 봤다고. 그리고 여기다 표시해 볼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H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H네. 그럼 이게 H라는 얘기죠 지금. 뭘 써서 관계식을 얻어내야 될까? 닮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 잘 봐.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지?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뭡니까? 12 빼기 H지. 맞죠? 12 빼기 H인데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은 닮음인 거 맞지? 닮은 비가 몇 대 몇? 12대 6이니까 2대 1 나오면 되죠. 2대 1 나오면 됩니다. 2대 1 뭐가? 12-H 대 R이 2대 1이라는 얘기죠. 닮음 썼습니다. 그럼 저는 H를 R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지? R을 H로 표현해도 돼. 결론 마지막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부피는 파이 R 제곱에 H가 12-2R이에요. 그럼 범위를 좀 제한을 해야 되겠네. 밑면의 반지름은 R이라고 했는데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 6보다는 작아야지. 뭐보다는 커야 되지? 0보다는 커야죠. 반지름이니까. 이거 반드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미분하지 말고 판단을 하라고. 얘는 내가 이 안을 -2로 묶어낸다라고 하면 이 모양 아니에요? R에 관한 3차 함수지만 바로 그려낼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 있지. 0에서 접하고 6에서 만나고 최고 차이 계수 음수예요. 그러니까 늘 패턴이 비슷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더 풀다 보면 알까? 이거 이번에는 R축이죠. 이게 0에서 접하고 6에서 만나고. 자, 어디에서가 최대? 미분법을 쓰지 않더라도 비율관계로 4에서가 최대란 얘기죠. 그럼 R에다가 그대로 4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피의 최대값은 자, 단위 없으니까 그냥 64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오케이? 내가 서술형에 이렇게 작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객관식은 여기서 풀고 그냥 바로 답 고르고 제끼는 거고 서술형이라면 범위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 이거 도함수 구하시고 증감표까지 작성해 주면 베스트고. 됐지?
여기 제가 지금 풀진 않겠으나 C스텝의 616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얘도 나중에 퍼내자 보면 여러 학교에서 출제한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우리 C스텝에서는 혹시 C스텝을 다 푼다라고 했을 때 다 푸시는 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이거 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인데 이거는 좀 오바고 이것도 오바고 이것도 오바니까 저걸 제외한 나머지는 열심히 하실 분은 다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볼 때 꼭 풀어야 되는 문제는 618, 619, 620, 621, 623 대부분 평가원이죠.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한데 지금 618번은 지금 한번 풀어봐. 618. 너무해. 그거는 어느 형태의 시험에서도 내기가 어려워서 제가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학교 시험에 내기에 문제 너무 길고 모의고사가 참 걱정되네. 3차 함수라고 했죠.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여기서 두 개 얻어낼 수 있어? 빠르게. 일단 F1이 얼마? 그 다음에 F 프라임 0 이거라는 거 빠르게 됩니까? 얘는 F5가 얼마? 잠깐 혹시 안 되시는 분들 x가 5를 향해 가면 분모 0을 향해 가죠. 근데 수렴하는 극한값이 나오면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되지. 그러니까 F5는 4가 돼야만 하고 4 자리에 F5로 쓰면 이게 정확히 5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지.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 점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 3차 함수인데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온 점이 두 군데니까 극대극소가 다 나와야 되지. 극대극소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함수값을 봤더니 5일 때가 더 크지 않아요 지금? 1일 때보다 5일 때가 더 크니까 이 힌트가 주어진 거죠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란 얘기입니다. 음수. 그래야 맞죠? 그래야 이쪽이 5고 5에서 접선의 기울기 0 그리고 이쪽이 1. 1에서 접선의 기울기 0 이때 함수값이 마3 이때 함수값이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로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오케이? 그럼 X축은 마이너스 3보다는 위쪽 4보다는 아래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X축이 위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니? 기억이 일단 맞을까? 3의 좌우에서 증가한다가 감소한다. 좌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지금 3에서 극대냐라고 묻는 거죠. 3에서 극대입니까? 아니 얼척없는 소리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5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맞죠 지금? 그 다음에 디귿 y는 fx와 y는 1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이게 바로 다음 단원 내용인데 y는 1이면 이게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y는 1이 여기든 일단 몇 번 만나니? 3번 만나는 거 확실합니다. 잠깐 이 정도 풀만하지 않아? C스텝이더라도 니은 디귿 답이고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 620번 앞으로 이번 시험범위더라도 이 정도 팁은 아시는 게 좋아서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고 상수 A에 대하여 이건 센스만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 그래프를 그렸는데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번 시험에 팁을 드리면 오직 한 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무조건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접하는 상황. 자, 제가 노멀한 상황을 예상을 해볼게요. 이 통째로 절대값 기호가 씌워진 그래프는 그 안에 있는 걸 그리고 x축 아래 부분 이렇게 접어 올리시면 되지. 맞습니까? 접어 올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3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통째로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나오지? 3개 나옵니다. 3개. 통째로 절대값 씌워주면 뾰족, 뾰족, 뾰족 미분 불가능한 점 3개 나와요. 얘는 이 그림은 하나가 나오겠지. 이 그림은 하나가 나오겠지. 근데 접한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이 식을 잘 보시면 제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그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미 앞에를 보면 x축이랑 몇 번 만나지? 2번을 이미 만나죠. 2번을 이미 만납니다. 그러면 노멀하게 2번을 만나잖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노멀하게 2번을 만나면 위로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적어도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옵니다. 무조건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하나 더 착 갖다 붙였더니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은 만나고 한 번은 뭐 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 잠깐 설명 이해됩니까? 여기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보이잖아. 요 식만 봐도.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둘 다 만나는 점이면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 나올 거 아니야. 하나는 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반드시.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저거 인수분해해서 쓰면 얘가 요건데 얘가 뭐가 나와야겠어? 양수래 게다가. 센스. 이렇게 돼 있어야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니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라고 하면 자 얘는 마이너스 3에서는 뭐 해야 되지 이제? 접하고 제곱식이잖아. 3에서는 정신 차려.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3에서는 만나야 되고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닌가. 저 안에 있는 애가. 근데 여기 통째로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쪽은 매끄럽지. 이쪽은 미분이 되잖아. 원래 접했던 놈이니까 접어 올려도. 여기만 미분 불가능한 오직 한 군데서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마지막에 읽다가 딱 보면 오직 한 군데서만 미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접하는 상황이 항상 머릿속에 먼저 예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먼저 예상을 하고. 오케이? A는 그냥 뭡니까 그럼? 3이라고 했고 근데 이 함수의 극대값 구하라고 했네. 여기 얼마일까? 1인 것 돼. 2대 1 비율 관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6칸이지. 6칸을 3등분하면 2칸이죠. 여기서 2칸 빼면 되지. 그럼 극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구한 다음에 부호 반대로 하면 되지 그냥. 오케이? 됐습니까? 자, 다시 3차 함수인데 몇 차 함수야 이게? 병신도 아니고. 이렇게 그려지면 통째로 절대값 씌워주면 미분 불가능한 점 몇 개? 3개 나온다고. 3개가 무조건 나와요. 여기서 아니 선생님 이거 절대값 씌워주면 미분 불가능한 점 하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미 2번 정도는 만나게 식이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만 접한다. 이용해서 그대로 꾸며내시면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 이걸 막 요 안에 걸 미분하고 도함수 구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가 달나라로 가는 거고.